네,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글로벌 이슈들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은 이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나마 올 한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주었던 미국 내 종목군들도 미디어 쪽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타임워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컴캐스트까지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글로벌적인 시사점, 또 국내 연관 종목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콘텐츠 시장의 소비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들 업종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모바일 기기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여력도 다르고 소비의 종류도 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차이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 모바일 기기의 확산이 가장 먼저 나타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별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소비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인디아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의 확산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은 의외로 이북 중심의 컨텐츠 시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방송, 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국가별로 월 콘텐츠의 사용비를 보니까 뚜렷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 뭐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통적인 멀티미디어 이 소비는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뉴어 콘텐츠, 즉 새로운 콘텐츠들의 전반적인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뭐 앱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이북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OTT 서비스의 확산이라든지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음악 스트리밍도 힘든 통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뭐 비디오 스트리밍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통신망이 갖춰지면서 이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 이제 콘텐츠 사용비를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 모바일 쪽에 비중이 높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라든지 영국 같은 국가들의 월 소비 금액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만 이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콘텐츠 중에서 영화인데요. 물론 아직도 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상황이죠. 특히 뭐 러시아라든지 인디아 같은 이런 국가들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소비하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다른 방법, 뭐 VOD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화를 소비하는 방법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VOD 시장이나 IPTV 내에서 혹은 모바일 TV 내에서 동시 개봉하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죠. 물론 이 그 작은 화면으로 감동을 느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극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해 봤을 때도 비싼 가격을 주고 모바일이나 IPTV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기존의 이 케이블 TV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콘텐츠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전체 앱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고 유료 앱 결제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9년 이후에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유료 앱 비중의 이 증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매출액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기의 발전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모바일 영역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가 선호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지 VoIP, 즉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의 디맨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던가 이북이나 매거진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엔 공짜로 풀었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제는 낮게라도 조금씩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와 결부지어서 광고 시장까지 성장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따라서 산업의 지도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콘텐츠 시장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그게 맞는 게요. 저희 방송의 한 미니어 앵커도 영화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모바일로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다운받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인가요?
아, 저 아닙니다. 한 미녀 앵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 초창기에는 유료 앱 굉장히 돈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맞아요. 키보드 애플리케이션도 돈을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고 확실히 질적인 성장이 따라가면 돈을 낼 의향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습관이 아주 무서운 게 네. 예전에는 공짜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익숙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돈 내고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주 컨텐츠 시장의 성장성이 저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질이 성장하면 돈 낼 의향이 있다는 건데 내년에도 이렇게 유료적인 콘텐츠 시장 커질 가능성 큰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스포츠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미디어 업종의 흐름을 점검해 보게 되면 항상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2년 단위로 올림픽과 월드컵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 지수를 보시면 항상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업종 지수가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큰 화두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트렌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기존 미국의 4대 매체, ABC를 비롯한 이런 4대 매체의 광고액은 아주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는 DVD를 빌리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꽤 오래전에 계셨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처음에 시작은 이제 DVD 대여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서비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OTT 서비스, 즉 모바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인한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넷플릭스를 이용을 해서 방송을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체 컨텐츠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한 미국 내 이 컨텐츠는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다운로드 횟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또 미국의 그 전미 드라마 협회인가요? 거기서 하는 네. 상도 수상할 만큼 내용도 좋았고 흥행도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통만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트렌드가 또 나타나고 있느냐. 미국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트레디셔널 콘텐츠들, 트레디셔널 업체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들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수익을 넓혀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업체인 컴캐스트의 전반적인 가입자나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RPU라고 하는 가입자당 이익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디지털 전환 그리고 가입자의 증가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기존 사업자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난립을 했던 이런 케이블 업체들도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산업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이렉트 TV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 TV도 꾸준하게 가입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도 이제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IPTV 그리고 OTT 서비스와 함께 위성 TV의 꾸준한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것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누가 볼까 했지만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밑돌고 있는 것이 실적의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선호하고 새로운 방식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부되고 있고 또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콘텐츠 업종 자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이 콘텐츠 업체들이 이런 글로벌 콘텐츠 업체 성장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싶거든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한류 열풍, 뭐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이나 아시아권역에서는 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향후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국내로만 시각을 좁혀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본방 시청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제 시간에 하는 본 방송을 놓치면 그 방송을 안 보거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통해 보거나 전해 듣거나 이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뭐 VOD라든지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본방의 중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굳이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놀 시간인데 왜 TV에 앉아서 시청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봐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OD 매출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미약했지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VOD 매출의 대부분은 영화가 개봉관에서 끝났을 때 바로 이제 싼 가격에 올라오면 그때 소비하는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드라마를 다시 보는 비율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M사에서 하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굉장히 좋아해서 본방을 거의 못 보는데요, 저도. 실제로 뭐 VO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저도 어둠의 경로를 조금 이용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기보다는 뭐 싼 네. 가격에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가 국내에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전반적인 확산, 즉 본방을 놓치더라도 다른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스포츠 이벤트를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레콤, BTV 모바일이 유현진의 경기 중계를 시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것,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SK텔레콤의 ARPU 증가가 단순하게 MLB 증가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그렇죠. 보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LT 가입자 수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스포츠 이벤트의 변화와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결국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SBS 그리고 CJENM 같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응사 시리즈, 뭐 웅칠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방송 플랫폼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연동하고 있는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M&A의 측면을 넓혀나가고 있는 CJ 헬로비전 같은 종목군들은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께서는 무한도전 다운받아 보신다는데 저도 어젯밤에 방송됐던 상속자들 빨리 다운받고 싶어서 지금 좀 퇴근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우선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 SBS나 CJ ENM 그리고 방송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스카이라이프나 CJ 헬로비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